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F-21은 범위를 벗어난다. 2. 중국의 제235 폭발. 3.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 중국 에어쇼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전투기. 겉으로 보면 마치 F-35를 꼭 빼닮은 이 전투기는 바로 중국에서 차세대 전투기라 선보인 젠35입니다. 중국 에어쇼에서 첫 데뷔한 이 전투기에 대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 사이에선 끊임없는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외형에서나 성능면에서나 누가 봐도 F-35를 베껴 만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정작 중국 공군 측은 이 전투기가 순수 중국 기술의 결정체라며 오히려 F-35를 능가하는 성능이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젠35의 조잡한 외형 상태와 비행 시 불안한 기동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자사의 보안 정책상 기술 유출이 가능할 리 없다고 못 박은 것인데요.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는 자연스레 KF-21의 기술 베끼기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분담금 미납 문제로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퇴출된 인니 정부가 고의적으로 중국의 KF-21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또 한 번의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는 7년 전 훈련 중에 있었던 J-10 전투기의 추락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KF-21을 함부로 카피해선 안 되는 이유와 이를 무시한 젠35의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중국 공군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왔던 차세대 전투기 젠35를 깜짝 공개하며 동북아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의 최신 전투기는 FC-31이 전부였기에 이 소식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난 광둥성 에어쇼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이 전투기는 철저히 비공개로 제작되어 왔기에 오직 사진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에어쇼 당시 기체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미루어 젠35가 아직 미완성에 그쳤고 에어쇼에 출연한 전투기는 외형만 비슷한 페이크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KF-21이 2차 비행에 성공하고 정확히 사흘 뒤 중국 SNS인 웨이보의 도심지를 비행 중인 젠35 영상이 갑자기 공개되며 앞서 제기된 의혹들을 모조리 불식시켰습니다. 다만 왜 하필 이 시기에 철저히 숨겨둔 젠35 영상을 공개했는지 이유에 대해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KF-21의 성공을 의식하여 중국 공군이 고의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점은 5세대 전투기인 FC-31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 영국에 발해만 최소 10년이 소요된다는 신형 전투기가 어떻게 이리도 빠른 시간에 완성될 수 있냐는 것인데요. 한국의 KF-21은 KAI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여 약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가 함께 참여했음에도 무려 21년의 세월 끝에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젠35는 순수 중국산 기술이 아닌 해외 신형 전투기를 그대로 본따 만든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네이버 뉴스 등 서방 군사 전문 매체들은 젠35를 보자마자 F-35를 마치 팩시밀리로 복사한 듯 그대로 베낀 것 같다며 너나 할 것 없이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비슷한지 젠35의 외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기체의 앞부분엔 적외선 탐지와 추적 장비인 IRST 센서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이는 F-35의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 뒤로 기울어진 형태의 레이더톰은 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의 안테나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요. 조종 사용 표시 장치엔 F-35에 탑재됐던 전방 표시 장치가 그대로 달려 있었고 심지어 엔진 배기구의 형태도 F-35와 비슷한 톱니 모양이 똑같이 사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군사 매체들은 중국이 해킹을 통해 F-35의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보단 한국의 KF-21의 설계도를 비밀리에 넘겨받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운명공동체 공동건설이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양국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보도 성명을 발표했으며 사이버 안보 역량 구축 등 군사 분야에 대한 협력 문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인리의 군사기술과 정치, 경제적 모든 분야에 대한 서스럼 없는 교류가 요구됐기에 군사 전문가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놔두고 하필 인리가 KF-21의 공동 개발국으로서 선정된 것에 상당한 우려를 제기해왔는데요. 한술 더 떠 중국 관영 황구15 측은 KF-21과 젠35, J20 등을 비교하면서 관계자가 아니면 모를 법한 KF-21의 단점들을 줄줄이 읊어나가며 스텔스 성능 면에서 중국 전투기의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는 등 이 의혹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게다가 젠35는 F-35에 뒤처지지 않는 최첨단 항법 및 전자장비를 갖췄고 더 많은 무기를 적재할 수 있어 폭격 능력에서도 월등히 앞선다고 분석한 뒤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젠35의 차기 버전은 향후 KF-21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설 것이라 말했습니다. 중국의 최신 레이더 시스템은 모든 5세대 스텔스기를 감지할 수 있고 때문에 HQ-16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로 KF-21을 손쉽게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 인리의 배신을 예견해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분담금 문제를 몇 년간이나 질질 끌어온 데에서 불안감을 느낀 방사청은 KF-21의 엔진 시험 평가가 시작되기 몇 개월 전부터는 아예 인리 측의 핵심 정보들을 고의로 누락시켜왔는데요. 때문에 중국이 알고 있는 KF-21의 정보 중 특히 아이언버드는 아예 반쪽짜리 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F-21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서 한국은 가장 먼저 순수 국산 기술로 운영되는 아이언버드 개발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항공기 통합 시스템으로 알려진 아이언버드는 조종과 비행 제어, 비행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한 상황 모사, 그 외 동적 시험 장비 등이 포함되지만 KF-21엔 세계 최초로 항공기 개조 개발과 성능 업그레이드, 사전 검증 시스템이 추가됐는데요. 이는 2016년부터 5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온 KAI 직원들의 성과로 2020년 11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한국판 아이언버드는 항공기 재현 항공기 모사, 시험 장비로 구성된 10여 개의 서브 시스템을 통합하여 시스템의 신뢰성과 기체의 안정성 확보, 마지막으로 항공기 개조, 개발 및 성능 개량 시 성공 확률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KAI 측에 따르면 이러한 아이언버드의 데이터는 차후 KF-21을 개조하거나 성능을 개량할 때 중요한 자산이 되며 이는 곧 블록 3로의 전환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젠35가 정말로 KF-21의 기술 유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는 대단히 큰 실수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 F-16을 어설프게 베껴 만들었던 초기 J-10은 시험 비행 도중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중국의 한 조종사를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16년 공군 팡일 고개비행단 소속 여성 조종사인 위 씨가 타고 있던 J-10은 전날 허베이에서 훈련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고 탈출에 실패한 위 씨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께 비행에 나선 남성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 역시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들이 2005년 9월 데뷔한 베테랑 공군 조종사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무리한 기술 복제가 아까운 인재 둘을 잃게 만들었다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내막을 공개하지 않아 추측만이 떠돌고 있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기체를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를 무시하고 외형만 따라하는 건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아이언버드는 현재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서 무장창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탑재한다거나 아직 4.5세대에 불과한 스텔스 성능 역시 차기 아이언버드의 개발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인 셈인데요. 무엇보다 결함 모사와 성능 업그레이드 정보들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KF-21만의 아이언버드 체계는 오직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국의 무모하고도 위험한 베끼기 행각은 자칫 위시 사건 이상의 끔찍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재밌는 건 중국과 인리가 현재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의 아니게 한국에 더대 걸려버린 양국이 향후 어떠한 사건 사고를 계기로 앙숙처럼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블록 2와 블록 3를 거쳐 5년 후 완벽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 KF-21은 앞서 동북아 전형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 말처럼 상상 이상의 성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사 외형은 복제할 수 있어도 21년간 공들인 한국만의 아이언버드는
감히 베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며 이것이야말로 KF-21의 본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초된 것처럼 보이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KF-21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격에 맞으려면 항공모함이 58,000톤급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한국형 중형항모 건조 계획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관영방송국이 특집으로 보도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일본의 멱살을 잡게 될 21세기 거북선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공개한 논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 역량을 고려한 한국형 항공모함 규모 최적화 연구라는 제목의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모의 항공모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기존 건조하기로 계획되었었던 한국형 경항모를 포함해 11개 국가의 19개 항공모함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0만 톤이 넘어가는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부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프랑스의 샤를 드골, 중국의 랴오닝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항모가 포함되었는데요. 여기에 국력은 인구와 군사력이 포함된 국가역량종합지수 CING, 경제력은 국내 총생산 GDP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문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의 효율성 점수가 1이면 적정 규모 1을 넘어가면 적절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효율성 점수 1을 달성한 항공모함은 8개였고 11개는 1을 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경항모는 1.062점으로 국력에 비해 작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만 동급 경항모로는 우리나라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력에 맞는 효율적인 항공모함의 규모를 도출해냈는데요. 길이 279m, 폭 68m의 만재배수량 58,300톤급의 중형항모가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한 항공모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와 맞먹는 크기이죠. 그렇다면 이 58,000톤급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얼마나 탑재될 수 있을까요?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다름 아닌 프랑스의 신형 항공모함 PAE-DCNS 모델입니다. 프랑스에서 차기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모델로 59,000톤급의 길이 284m, 폭 72m로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한국형 항공모함의 조건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하는 CATOBAR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KF-21 보라매를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 군의 요구와도 일치합니다. 프랑스는 본 항공모함의 나팔 전투기 32대, E2C 조기 경보기 3대, 해상작전 헬기 5대 총 4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여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의 항공모함에도 최소 30대 이상의 KF-21N화 조기경보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가 20대 정도의 조기경보기도 탑재할 수 없었던 기존 경항모 프로젝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항공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에 애초에 경항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게 잘못됐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건조할 거면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하고 확실한 전력이 될 중형항공모함이 적합했다는 것이죠. 이론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중형항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가까지 6에서 8년이 소요될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 중국 군함의 우리 영해 침범이 잦아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해군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적 행보가 계속되며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까지 진수한 중국 해군은 항모전단을 내세워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는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방정보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군함은 260여 척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어 진입한 횟수가 아니라 진입한 군함 수로 집계했다고 밝혀 총 영해 침범 횟수는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어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해에서 가장 많은 중국 군함이 포착되었으며 중국 잠수함계까지 우리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 항공모함까지 우리 관할 해역에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 2019년 우리 관할 해역의 각 1회, 0회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2회에 190km까지 접근했었고 지난해에는 단 1회뿐이었지만 우리 영해로 100km 가까이 접근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일단 7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정조대왕 함을 비롯한 새로운 이지스함과 호위함들을 건조하여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중국의 항모전단에 맞서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한국이 중국 최신의 항공모함에 맞먹는 중형항모를 건조하려 한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DX 코리아 2022에서 한국형 함재기 KF-21N의 모형이 공개되며 이를 함재기로 하는 한국형 중형항모가 건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은 의회에서 KF-21을 함재기로 하는 중형항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형항모 건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N화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에서 한국이 중형항모를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KF-21 함재기 모델의 모형이 공개되었는데요. 한국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전투기 KF-21을 함재기 버전으로 개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F-35B를 함재기로 바로 운용할 수 있지만 유지 비용도 비싸고 무장 탑재량도 적고 비행거리도 너무 짧다고 답했는데요.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전투기인 KF-21은 이미 7월 19일 충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초도 비행을 마쳤습니다. 당일 30분 동안 비행을 했으며 순항 속도로 비행했지만 초음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KF-21N은 기본 모델에 비해 날개 크기를 키워 양력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제 항모에서도 이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N의 재원을 살펴보면 경항모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김승겸 합참회장이 경항모를 중형항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국 KF-21N은 수직이 착륙이 불가능해서 경항모에선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각하게 뒤처진 육상자위대와 달리 해상자위대는 전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이 좌초되었다는 소식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비웃고 있었는데 일본도 가지지 못한 중형항모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기가 죽은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특히 육상 무기는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K9 자주포는 베스트셀러, K2 전차는 레오파르트 1을 잡고 EU 표준 전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른 육상 무기도 그만큼 팔리고 있고 개선점을 발견해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도 하지. KF-21이 저렴하다면 그리펜 전투기의 자리를 빼앗으며 많이 팔릴 것 같다. 무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정말 국제적인 세일즈에 뛰어나 일본은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은 2000년대 들어 T-50 훈련기로 미국 업체들의 협력을 얻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서서히 노력하면서 힘을 기르고 있었어. 일본 방위성이나 관료 조직은 문과 출신이 으스대며 효율이 떨어지고 수출도 안 되고 기술자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T-50은 설계를 미국 로키드 마틴에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스스로 제트 엔진조차 만들 수 없는 나라에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한국산 좋은 점은 가격밖에 없잖아. KF-21을 누가 사가겠어? 언제부터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었어? 이미 한국은 여러가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항공 무기에 관해서는 일본을 오래전부터 추월해 저쪽은 이미 전투기의 시제기가 하늘을 날고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양산하고 수출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실증기만 있고 차기 국산 전투기는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았어. 어떻게든 흠잡아보려 애쓰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무기 산업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현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 듯합니다.